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선고 이것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은 좀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예, 공소사실 크게 두 덩어리인데 두 개죠. 그 김문기 차장 관련된 부분은 뭐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그건 조금 공소 제기 자체가 좀 이상해서. 근데 백현동 관련한 건 이른바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한 부분은 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예상은 못했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어떤 의견의 표시 내지는 뭐 과장된 발언으로 봐서 네. 이제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그건 어떤 의견이나 과장이냐 아니면 사실에 대한 발언이냐 그거는 뭐 견해가 갈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죄를 선고하면서 뭐 1시간 35분 정도 엄청 오래 걸렸죠. 엄청 오래 이제 걸리면서 그때 결론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어쨌든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김문기 씨 관련된 이 부분들 이거는 유죄도 있었고 무죄도 있었습니다. 1심에서 보면 네. 뭐 인정된 부분 안 인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다 이제 다 무죄가 됐어요. 검찰 네. 주장을 다 이제 다 배척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이거는? 일단 기소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음, 김문기 씨와 네, 골프 친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재판부에. 네. 그리고 이제 발언 자체 내용이 그게 아닌데 뭐 그런 취지로 발언했다는 취지로 기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저거는 좀 항소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봤고 뭐 음. 예상대로 그거는 그런데요.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예, 그 증거로 제시됐던 사진 같은 게 골프 사진. 예, 사실은 관련해서. 근데 그 전체적으로 네. 보면 한 10여 명이 찍은 사진인데 맞아요. 예. 그 위에 4명만 이렇게 게재가 됐었죠. 네. 그게 아마 국힘의 그 국회의원이 처음에 그거를 아마 그렇게 박수영 전체 사진 중에 이렇게 4명만 나오게 예. 그 오려 갖고 게재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네라는 인상을 심어줬는데 뭐 이 모자도 그렇고. 예. 뭐 그 다 골프장이 봤을 때.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골프장도 아니었고 원본 사진을 보니까 10여 명이 같이 찍은 단체 사진인데 네. 4명만 이렇게 오려서 올리다 보니까 마치 골프장에서 한 팀이 보통 4명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골프 치다가 올린 사진처럼 그러니까요. 인식이 되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원본 사진인데. 그러니까 이게 원본 이렇게 보면 사진이에요. 이게 좀 골프장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원본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만 보니까 골프장인가 보다 저기가. 그래서 저렇게 4인이 네. 한 조로 골프를 찍다가 찍은 사진인가 보다 그렇게 된 거죠. 다. 전체 사진을 보면 아닌 게 명백히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거는 조금 기소가 무리했다. 무리했다. 예. 그래서 이 조작된 거라고 이 재판부에서 딱 지적을 해가지고 딱 우리가 봤더니 야 이걸 재판부가 정말 짚어냈구나. 네. 그러니까 1심 결과 1심 전에도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근데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얘기를 들어줬단 말입니다. 사실은 네. 사실상 그런데 2심에서는 바로 잡혔다라는 거고. 근데 저 원본 사진 보면 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네. 원본 사진을 보면은 사실은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디 뭐 여행 갈 때 이럴 때 네 사람이 갔다, 그러니까 골프 치러 네 사람이 딱 갔다 그러면은 정말 뭐 친한 사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체로 갔는데 이 사진을 쓰지 않고 딱 잘랐었다라는 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 일부러 이랬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렇게 보면 진짜 골프장에서 진짜 찍은 사진 같이 보여요. 절친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렇죠? 원본 사진을 보면 특히 오른쪽에 저 네. 무릎 꿇고 있는 분은 구두 신었잖아요. 그렇네. 그렇네요. 예. 구두 까만색 신고. 뭐 예, 통굽으로 된 구두 같아 보이는데 그렇네요. 그거 골프화는 아니고. 뭐 뒤에 배경도 골프장은 전혀 아니죠. 이게 뭐 뒤에 이제 해변가 바닷가가 보이는 그 모습을 배경으로 찍는 사진이었는데 이게 둔갑이 됐다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자, 참
재판부가 어제 2심 재판부가 이걸 꼼꼼히 사실 봤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1심과 2심 재판부의 차이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재판부 자체도 달랐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 고등법원인 거죠. 네. 어쨌든 사실심 재판부 중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를 인정받는 곳이 서울 고등법원이니까. 네. 그래서 뭐 모든 판결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곳뿐만 아니라 서울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보기에도 일단 서울 고등부장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뭐 인정을 하고 들어가죠. 대법원의 경우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언론에서 아니면 여당에서 주장해왔던 뭐 나경원 의원은 뭐라고 해야 돼요? 사망일이라는 얘기까지 써가면서 참 과격한 그런 언급까지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 사법 리스크가 일단은 해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법 리스크가 지금 1심에서도 진행 중인 사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만 네. 이게 정상적으로 스케줄이 잡힌다고 하면 올해 상반기 내로는 대선이 치러져야 되잖아요. 그럼요. 적어도 대선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는 이제 없어진 거죠.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이 633 해가지고 3개월 안에 대법이 상고를 하니까 검찰에서 한다고 하도 지금 3월 27일, 6월 2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633 원칙을 가장 그 전부터 안 지킨 곳은 사실 대법원이에요. 633 중에 63은 하급심은 그래도 지키라고 하고 대법원에서 이제 좀 들여다 보는데 네. 정작 대법원은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요인은 네. 1심과 2심의 결론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이거는 일단 대법원에 있는 재판 연구관 단계부터 그 이른바 집중 검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결론이 똑같이 올라온다고 하면 대법원에서도 좀 빨리빨리 보고 빨리 선고기일도 잡고 이러는데 네. 1심, 2심 재판부의 결론이 완전 그 유죄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 그리고 전부 무죄 네.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른바 좀 사실상의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연구관 단계에서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1심, 2심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2심의 이 결과 자체 딱 봤을 때 무죄고 또 대법도 무죄 선고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결과도 그렇지만은 대법 판단이 나오기가 일자상 어렵다. 3개월 그러니까 안에 나오는 빨리 것도 나올 수가 어렵다. 없어요. 이거는. 예. 그렇네요. 그러면 이번 대선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린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이 피선거권 박탈해서 안 돼. 이 얘기는 할 수 없게 됐네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교과서, 참고서 다 보고 문제집 다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시험 날짜만 정해지면 돼요. 시험 날짜 나오면 가서 시험만 보면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시험만 보면 되는 상황이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 그 길 뭐 이제 어떤 뭐 매체나 이런 데 보니까 뭐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법 리스크 벗어서 이제는 대권 가도에 탄력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의원도 사실은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예, 이제는 네. 뭐 적어도 대선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 항상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쪽 상대는 아직 특정 인물은 안 정해졌습니다만 네. 적어도 저쪽 당은 오로지 전략이라는 게 어제 있었던 항소심 선고 결과 기다리는 전략밖에 없었거든요. 항소심 선고 결과 거의 1심과 동일한 형이 유지될 거를 전제로 해갖고 모든 전략을 그렇네요. 준비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완전히 근본부터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게임인 선거에서는 저쪽이 완전히 지금 모든 전략이 허물어지고 헤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이제는 더
쉬운 게임이 될 수밖에 없죠. 쉬운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군요. 자,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너무나 중요했는데 이번 판단이 나왔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대단히 유감이다. 대법 판결 촉구, 그러니까 대법에서 바로 잡힐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반응은 뭐 예상했던 반응. 할 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하나만 믿고 기다렸었는데 뭐. 이제는 믿을 구석이 본인들의 없었다. 바람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네. 사실 그 국힘 지도부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황당할 거예요. 뭐 처음부터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데 네. 이미 늦었죠. 너무 잘못된 길로 멀리 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멀리 가버리면 안희감만도 못해지잖아요. 네. 왜냐면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는 다시. 길만 멀어진 거지. 근데 시간도 네. 지금 얼마 안 네. 남았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말 이 멘붕 상태에 빠진 그럴 걸 수밖에 수밖에 있네요. 없죠. 예. 그 와중에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그러니까 유감이다 얘기하면서 약간 표정은 밝더라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표정이 밝아서 온라인에서는 역시 학교 선배라서 역시 내리사랑이야.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당내에서 국힘 당내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망원집을 망원집, 내놓으면서 명원집을 내놓으니까 이거 엑스맨 아니야 뭐 이런 국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뭐 국힘 내부에서는 아니 그 명원집 망원집이라고 봤는데 명원집이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정치 보복의 폐해를 예. 내선에서 내 때 끊겠다. 그걸 망언으로 소개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성장해왔고 발전해왔는지 그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 그냥 팬심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이게 느낌도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냈을 거 아니에요. 망원집을 만들자.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선 대표도. 때까지도 써먹고 네. 뭐 공격을 하자. 근데 아하. 적어도 어떤 집이라고 해서 책 한 권을 내놓으려면 네. 뭐 자료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이라는 것은 그게 책 한 권은커녕 뭐 한 페이지 정도 채울 수 있을래나 뭐 이래저래 이렇게 약간 뭐 해석을 덧붙이고 예. 이른바 약간 비틀면 그럴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걸로 위에 있는 사람은 야 망원 집을 만들어 책 한 권 만들어 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서 일하는 실무자는 야 분량은 채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발언을 다 넣다 보니까 야 이게 망원집이야 명원집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입니다. 일을 좀 순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안 되는 집안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슈퍼 밀가루님께서 권성동은 이재명 대표 사생팬이다. 이렇게 또 댓글까지 달아주셨습니다. 상당히 친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대 법대 고시반. 다니면서 같이 고시반 생활도 하고. 그게 참 끈끈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는 끈끈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사실은 권성동 그리고 이재명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대 법학과 같으면 한 학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온 학교는 한 학년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한 학년이 27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 다 합치면 10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후배 간에 알기가 힘들어요. 특별한 고등학교 동문이라든지 같은 서클 활동을 같이 해갖고 특별한 인연이 있기 전에는 뭐 같은 과를 나왔다고 해갖고 선후배 간에 알기가 어려운데 중대 법학과는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데다가 그 중에 일부는 또 고시반 생활을 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학과를 다녀도 자기가 고시 생각 고시 안 보고 예. 뭐 다른 데 취직을 그럴 수 한다든지 있죠. 뭐 언론사 들어가겠다 그러면 네. 고시반을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일부만 고시반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별 소용없는 얘기 길게 했네. 뭐 엄청 친할 수밖에 없죠. 예상을 해 보건데 우리가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게 또 작용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상황이에요. 어제 뭐 표정도 그렇고 이 망원집이라고 하는 명원집 이것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안동 일정을 바로 이제 소화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밤에 바로 안동에 내려갔고 오늘도 그 산불 사태 그 지역 피해 입은 지역들 또 피해 입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위로하고 있는 그런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런 민생 행보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에게 또 정치 지도자에게 바라는 모습이기도 하고 이거는 뭐 진보 보수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의원님은? 당연히 정치의 몫인 네. 것이죠. 그런 게 뭐 그거보다 앞서 조금 정치의 몫을 검토해 본다고 하면 이런 큰 산불이 나지 않도록 아니면 그럼요. 산불이 나더라도 이렇게 크게 번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뭐 산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일정한 방충막을 확보해 둔다든지 뭐 산림 자원 보호 측면에서 네. 여러 가지 정책을 미리 했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집권 세력의 몫인 거고 역대 집권 세력의 어떤 네. 과실 같은 게 중첩돼 있는 결과 특히 지금 이 상황을 맡고 있는 지금의 집권 여당과 행정부의 몫인데 그거를 다 못한 게 이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네. 주민들께 위로를 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야당의 몫인 거지. 그렇죠. 사실은 정책을 집행하고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은 지금 현 집권 세력인데 그럼 그동안 뭐 했냐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죠. 준비를 해 왔냐. 그리고 거기 예산은 어떻게 들어갔느냐. 정부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왔느냐. 이거부터 해 가지고 하나하나 들여다봐야죠. 예.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광역 그런데요. 단체장의 책임도 크죠. 사실은 그렇네요. 이제 소방은 특히 소방과 관련해서는 광역 단체장의 책임이 적지 않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 네. 우리 피해자 분들, 숨진 분들도 많고 20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 그러니까요. 과연 이 위급하고 비상 상황을 제대로 전달을 했겠느냐, 빠르게 전달을 했냐, 혼선이 없었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예. 그 정말 재난 문자는 필요도 없는 게 하루에 몇 통씩 올 때도 많았는데 예. 정작 필요할 때는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지금 그 산불 난 지역에 보면 네. 거기는 꽤 도로폭이 넓은 국도나 지방도로도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화염이 그냥 화염이 도로를 지나가는 차까지 바로 닿는 상황인데 예. 아니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반나절 생활권이잖아요. 광역 단체를 달리하더라도 그쪽에 일을 보거나 어떠한 뭐 약속이 있어서 갈 수 있지. 네, 가는 네. 경우도 많은데 아니 그런 것이야말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문자를 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지금 예. 통행을 뭐 어렵다든지 통행이 어렵다든지 뭐 우회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아니 무슨 쓸데없을 때는 많이 오다가 정작 비상계엄 때나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산불 때는 안 와요 이게. 네.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진으로 산불 현장, 산불 사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해야 되겠고 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현장에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서 아마 또 많은 얘기를 듣고 정책적으로 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